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암철 대표 되시죠? 네네. 예,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각종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저희도 이제 세월호 일주기를 맞아서 이제 기사를 쓰는데, 네.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이렇게 전화를 드린 이유는 네. 세월호 가족 측의 의견으로도 기사가 많이 나가는데, 네. 그들의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좀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보자 싶어서. 네네. 이제 이렇게 반대하신 입장이 반대라는 게 좀 인양 반대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인양은 찬성이고요. 네. 예, 그러세요. 네. 아무튼 이게 층위가 되게 다양하시더라고요. 이제 반대하시는 네. 분들도. 그래서 네. 좀 이게 여러분들 말씀 좀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자 싶어서 일단 1차적으로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요? 광화문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뵙고 이래가지고. 제가 광화문 앞에서 계속 집회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예. 지금 회사가 광화문 앞에 있어가지고서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 현수막도 있잖아요. 예, 현수막이랑 피켓 달아놓으신 걸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렇구나. 일단 단체별로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일단 네. 행동하는 양심 실천본부에서 네. 세월호 가족들의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주장에 좀 이렇게 반대를 하고 계시는지 그 근거가 네. 뭔지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예. 유가족분들이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인양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적극 찬성입니다, 당연히. 인양해야 돼. 예. 그건 당연한 거죠. 대통령도 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에 본인의 정치적 명운을 거신 분이에요. 예. 다 보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진상 규명 정확하게 하려면 당연히 선체 또 거기에 또 깊은 바다도 아니고 얕은 바다에 큰 배가 침몰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준다는 것도 상식 이해하고 당연히 건져내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대한 원형에 원형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 네네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천안함처럼 말 그대로 철 조각으로 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안함은 맞아 외견은 모두 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그대로 끊으면 되는데 일반 선박은 그렇지 않다고요. 정촉한 것도 스티로폼으로 돼 있었고 가운데 아탕면 이런 것처럼 그런 게 바닷속에 1년 동안 있으면 그게 버티겠습니까? 이미 그렇죠. 기억하시면 잠수부들이 들어갔을 때도 위에 무거워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위험한 그런 거 많이 다 알잖아. 그런 거 알면서 든 사람 굳이 원형 그대로 그걸 굳이 강조하는 거예요. 유가족하고 그들은.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난 인양을 의지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그들이. 인양을 그렇죠. 예. 처음에는 애초에 국민들이 인양을 하자고 내가 작년 8월부터 내가 얘기했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인양을 하면서 같이 이제 시신도 인양을 해야 된다고 같이. 그때는 듣지도 않더니만 한겨울이 되니까 무조건 원형 그대로 인정해서 그러니까 그냥 가능성이 없는 것을 차라리 최선을 다해가지고 원형에 가깝게 해야지 그게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원형 그대로 하니까 그놈들이 난 오히려 그냥 반대한다는 난 질밖에 안 느껴지는 거고. 예.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렇죠. 계속 그런 분열을 야기시키는 거죠. 불가능한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뻔히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조차도. 그러면서 그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게 무슨 뭐야, 대통령 7시간 동안 뭐 있냐, 국정원이 소유주 아니냐, 그리고 잠수함에 침몰하지 않았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거짓 선동들을, 버젓이 강화문 현장 가보셨으면 알 겁니다. 현수막 다 붙여놨었잖아요. 그런 행위들은 난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세월호가 왜 침몰한 정말 지들을 몰라서 그래요, 그걸. 구원파 세력하고 유병헌하고 유병헌과 유착했던 전기 관계자들, 그들 비호에 저질렀던 각종 온갖 불법 비리들이, 그래가지고 침몰했던데 말 그대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였어요. 그 배는. 그러니까 그 배에 무리한 증축이라든가. 그렇죠. 정축부터 해가지고 무려 화물도 그때 한 번만 그랬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시로 화물을 그게 과적을 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는 배였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 현수막에다가 걔네들 천막에 보면은 그런 배에 탔다는 이유로 죽어야 될 이유는 아무도 없다. 지금 그렇게 붙어있죠. 그 말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탔다는 죽어야 될 이유가 그건 뭐예요? 배가 문제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구조하지 않았던 그들을 책임에 묻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그놈들은 난 솔직히 구원파라든가 이번에 세월호 참사의 원흉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켓 중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피켓을 제가 들었던 거예요. 세월호 참사의 원흉들이 가장 안전하게 숨을 곳이 어디겠냐? 바로 유가족 뒤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뭐 인양이라는 데 진실 규명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외쳤던 거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뭐 또 최근에 뭐 보상금, 배상금 있죠? 그거는 꼭 좀 다뤄주십시오. 배상금 관련 내가 지는 뭐 돈으로 할 수 없다는데,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자식이 죽음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그걸 이만큼만, 그것도 8억이면 더 이상이 좀 말이 됩니까? 네? 미성년자. 성인의 경우에는 가족을 부양해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생명 이런 게 수입 여부를 다 따지지만 미성년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생명보험이나 이런 손해보험에서도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사망보험 5천만 원에 1억 이내에요, 다. 네? 왜냐면 어떤 경우에요? 어떤 경우에 3억 이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명보험을 가입해도 미성년자는 사망보험이 5천만 원 이상 가입이 안 돼요. 사망보험금이. 그러니까 자녀를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자녀의 죽음의 대가로 금전적인 부모가 이득을 취한다는 거는 이거는 도리적 맞지 않기 때문에 이는 그런 데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8억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 단원광생이 누굴 부양해야 되는데 그 부모들 부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솔직히 그것도 산정을 다시 해야 되고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죠.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배상금 반드시 다시 이거 특징에 8억은 절대 안 됩니다. 네? 또 그들한테 솔직히 내가 그들 현장에서 수차례 그 유가족 일부를 내가 만났지만, 저들에게 솔직히 8억이 가게 된다면 솔직히 오히려 그들 2번 죽여요. 네? 2번 죽인다고요, 그 부분들을. 뭐 최근에 알겠지만 유가족들 몇몇 사람들은 네? 솔직히 밤늦게 술 마셔가지고 폭행해가지고 사회에 얼마나 무리가 됐나요? 네? 거기가 그렇죠. 사람이 이제 많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들 부모 중에서도 모두가 다 정말 뭐랄까 자녀에게 애착이 있는 그런 부모가 단정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사회 현실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자녀의 죽음에 대한 배상금은 분명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를 눈치 봤다고 봐요, 저는 정부에서. 다른 거 하도 떠드니까. 그냥 잠잠히 하려고 이제 대도 않는 거 8억이나 책정한 것 같은데 그거는 반드시 저는 절대 반대하는 거고요. 대표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하시는 걸 일일이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말씀이 조금 빠르셔가지고 제가 좀 따라잡는 네네. 이게 그렇죠. 이게 다른 죽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5천만 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목이 집중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나중에 다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어떤 선례로 작용될 수도 있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유아가 만약에 태어난 거 1살 배기가 만약 사망했다. 그럼 평생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배상 10억 12억 배상할 거예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은 그냥 위로금 정도만 지급하는 거지. 네? 그 자녀가 무슨 돈벌이 뭘 합니까? 네? 그거는 책정될 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들이 반감 가는 거 나도 일단 그건 공감해. 당신들 청구하지 마실 때 8억에 대해서 다른 거 유가족들은.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번에 삭발까지 한 거에 대해서 도무지 용서를 못 합니다, 진짜. 네? 어디서 삭발을 해요, 지금. 내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그 고통을 함께 분담을 했습니다. 아셔야죠. 그걸 모릅니까? 안산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 중에서 문 닫은 사람 한두 군데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사건이 국민들이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도 하다가 그때도 또 선거 때였잖아. 선거 관련 업체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겠어요. 네? 선거 때 한번 이제 그 한몫을 당 챙기려고 투자했던 사람 다 거지 됐어요,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한테 하소연하냐고. 그만큼 이제 그 사고가 모든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분담됐는데 지금 유가족 하는 찌끄리를 바라고. 내가 찌끄리를까지 표현을 합니다. 네? 어떻게 삭발을 하고 누굴 상대로 싸워요, 지금. 네? 지네들 배상가고 나가면 전부 다 국민 세금 아니에요? 네? 국민을 상대 싸우겠다는 거야, 지금. 네? 따지고 보면 저는 분명히 당연했습니다. 일주기 이전에 만약에 그들이 강원광장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일주기가 지난 다음부터는 그때는 유가족은 내 직격탄을 날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유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거라고. 그동안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니네들이 자녀를 죽이지 않았냐?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야밤에 해가지고 그 밤낮을 배로 이동하는 거에서 안전수칙도 제대로 교육도 안 시켰고 부모가 침몰하는 속에서 자녀하고 통화까지 했던 사람들은 그것도 상식도 생각도 안 해봤어? 그럼 자녀가 진짜 배 타고 멀리 가는데 또 그게 침몰 위기라는데 그냥 전화 통화하고 말 잘 듣고 그게 할 말이었어요? 부모 책임이 가장 커요. 그때 통화했던 사람들 더더욱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 통화 내용들 공개해가지고 언제까지 그 국민을 선동하려고 합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일주일 때까지 유가족 끝까지 버틴다면 그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내가 기자회견하고 나갈 겁니다. 그때는 유가족하고 제가 직접 싸울 거예요. 뭐 그때는 모르겠어. 날 죽일다면 나 죽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 인해가지고 국가가 국론이 분열되면요. 네? 그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와요. 네? 어떻게 그걸 용납합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미 10여 년을 내가 이렇게 시민운동을 해왔고 진짜 박근혜 대통령 지향상 국민은 없습니까? 그냥 병신입니까? 네? 우리도 그분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해왔는데 그런 새빨간 거짓 선동에 그분이 그 국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요. 내가 만약에 들고 올라가 내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면은 제가 박사모 상립 발기인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전국에 우리 동지가 10만 명이 넘어요. 핵심동을 나왔다고 동지도 한 몇만, 2만 명 되지만.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도. 네? 그동안 그래도 유가족의 어떤 그런 그 고통이나 아픔들을 우리 최대한 배려하고, 최대한 우리가 예우하기 위해서 이거 참아왔던 건데, 일주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회를 계속하면서, 물론 내가 집회하기 전에 유가족을 만나기를 수차례 내가 찾아갔었어요, 또. 근데 그들은 아예 발조차 디디지를 못하게 강원 광장에다가 한 발도 되는 애들께 막 와가지고 난 온갖 쌍욕하고 장난 아니야. 네? 그 강원 땅이 지네 땅입니까? 네? 그래가지고 내가 수차례 해가지고 대화를 다 하려고 하려는데 그것도 끝내 거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제 그 집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2달째 가고 있습니다. 이번 또 연장하게 될 텐데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좀 그 부분에 좀 분명히 좀 전달해 주세요. 단순하게 물론 일부 보존단체에서는 뭐 인양을 뭐 왜 하냐면 그건 미친 소리고요. 네? 인양을 하지 않았을 때 세월호로 인한 이제 거짓 선동에 의한 국론 분열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천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양 비용보다 그런 국론 그렇죠. 국민 갈등 비용. 그 갈등 비용이 월등히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예 인양을 해서 그렇죠. 원인을 밝혀서 사건을 해결해 버리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 저는 이제 인양은 이제 원인은 이미 거의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는데 혹시나 또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인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세월호 침몰에 대한 거짓 선동 그 실상들에 대해서 실제로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제 말씀하세요. 그게 목적인 겁니다. 세월호를 뭐 진상규모로 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진상규모 이미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는데 혹시나 이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세월호 침몰에 대한 거짓 선동 그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안함도 미군에서 뭐 격침됐다는 도 뭐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이런 거 그걸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인양을 해가지고 그 거짓 선동의 실체를 이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저희 그리고 그 가족들을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양 이제 뭐 진상규명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 단지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그 9명 실종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유실 가능성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유실 가능성 당연히지. 유실되면 그동안은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급을 안 하겠냐고요. 인양을 할 때 그 바다가 저거 시키면 거물망 형태로 그런 거 기본적으로 다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그걸 우려할 것 같으면 인양하지 말아야지. 그게 우려되면은 그게 앞뒤 안 맞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 기술이 상반년 때도 아니고. 네? 그러면 충분히 그 정도 그 기술력이 없겠어요? 애초에 작년 초에 그 8월달 그때도 이제 인양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런 거 유실에 대해서 대비책은 다 강구했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도 좀 또 모르지. 이 사람들은 또 시신 9건을 무조건 완벽한 인양? 뭐라 합니까? 완전한 인양, 네, 아니, 그 시신에 대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놈들 불가능한 것을 계속해가지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악랄한 짓거리예요. 네? 누가 그러면 그 배를 인양을 하는데 입으로 훼손시키면서 인양을 그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가능한 원인 그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그게 조류가 심하고 또 시간적으로 작업할 시간도 많이 넉넉지 않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의 변수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도 솔직히 목숨을 걸고 이미 그 희생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구조 활동하다가. 그들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들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어떻게 사람들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냐고요. 나중에 이대로 만약에 가게 되면 보세요. 유가족 진짜 역사의 죄인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피켓에도 역사에 저인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경고까지 해놨어요. 제가 피켓하고 현수막에 있는 문구 하나들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해주세요. 괜히 일부에서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이 무슨 천억 네 돈으로 해라, 이거 말 같은 그런 말장난에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제 설득력 있는 내용들을 같이 좀 다뤄주세요. 그게 정말, 국민들이 더 관심을 쏟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게 들으면서 이렇게 납득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을 해갖고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쓰다 보면 또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좀 전화 좀 다시 드려서.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기사화 되면은, 저한테 좀 링크해서 좀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문자로 제가, 문자로, 제 연락처랑 저기랑 한번 해서 딱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